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y name is Hannah Jankovic. 한국 이름은 장하나입니다. 최근에 윈TV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했으며 한국과 미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연세대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친절하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윈TV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윈TV 한뉴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I hope all of you can watch our news and I appreciate your time.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행사가 지난 5일 한국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 UN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1000만 도시 인천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유정복 시장,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모은 재외동포, 사회, 직능단체 의장,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주 한국일보가 후원한 축하 이벤트의 하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 인천에 도착한 태평양 요트 횡단 원정대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민 선조가 인천을 출항해 하와이에 이주한 행로를 거꾸로 해서 미국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뱃길을 따라 요트를 몰고 인천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 영상 상영과 유정복 시장의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인천 프로젝트는 재외동포청이 소지한 인천광역시가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 세계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재외동포 거점 도시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 등 4대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15개의 전략 과제를 역점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 시장은 최초의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떠났던 인천시에 전 세계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이 개청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세계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이 하나 돼 힘써주었듯이 세계 초인류 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앞길에도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사회 문제로 급히는 펜타닐 적발량이 7개월 만에 8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 사회 문제로 꼽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적발량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적발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부가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지만 유통량이 급증한 탓도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마약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동안 펜타닐 적발량은 17,151파운드, 즉 7,780kg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 12개월간에 적발된 양은 14,700파운드였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80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어 치사량이 2mg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7개월간 적발된 양은 미국 인구의 10배가 넘는 38억 명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1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로 사망한 미국인 약 11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펜타닐 적발량 급증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적발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마약 거래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약 유통업자를 제재하기도 하지만 실제 적발량은 전체 유통량의 10% 수준에 그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펜타닐은 주로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멕시코가 제조와 미국 내 유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을 하루 100만 배럴씩 주가로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씩 추가로 감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주요국들은 기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 감산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원국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감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산 총량은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336만 배럴입니다. 이번 추가 연장 방침에는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당장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한 때 3.4% 급등하기도 했는데 상승폭은 뒤에 줄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나 언급을 피하면서 생산량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지난달 8만 명 정도 총리 해고를 결정했는데요. 이 중 인공지능 탓으로 해고된 경우가 3,9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기업들이 지난달 정리 해고를 결정한 직원의 규모는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월에 비해 20%가 늘었고 1년 전보다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만 명 중 25%는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 탓으로 해고된 경우가 3,900명에 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월간 감원 보고서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챗GPT 등이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는 일자리에 영향을 주기에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리해고 누적 규모는 42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 전체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나온다지만 대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의 이른바 고임금 일자리에서는 연준의 강력 긴축 그리고 AI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3일 동안 19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은 티켓 없이 밖에서 콘서트를 감상해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린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 사흘간 19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팬들은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시작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잔디밭에서 장시간 기다리는가 하면 콘서트 기념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시작되기 전인 1일에는 솔저 필드의 기념품 스토어에 입장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콘서트 기념품들이 품절될 것에 대비해 팬들이 미리부터 몰렸다고 공연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주말 사흘간에 걸쳐 진행된 공연의 입장 티켓은 예매 시작 몇 분 만에 매진됐으며 하루 6만여 장의 티켓이 팔렸는데 공연에 미처 입장하지 못한 수백 명의 팬은 솔저필드 외부에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온 팬들은 앉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가 하면 춤을 추고 기념품 등을 교환하며 음향을 통해 공연을 즐겼습니다. 음향 설비가 잘 되어 있어 마치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팬들은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카고 솔저 필드에 개최한 공연 중 가장 많은 야외 관객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한동안 동결되었던 일리노이주의 식품과 유류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일리노이주 정부가 부과하는 식품과 유류에 대한 주정부 세금이 팬데믹 영향으로 한동안 동결됐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원점화됩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제스처로 이 두 개의 세금을 일정 기간 보류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류, 가스세의 경우는 갤런당 6.2센트가 오르게 되어 갤런당 총 45.4센트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월 오른 후 두 번째입니다. 식품의 경우도 그동안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동결했던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일반 식품에 주정부에서 세금으로 부과한 1%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주 세금은 제로였습니다. 가스세는 2018년에는 갤런당 19센트, 2019년 7월에는 38센트로 인상된 후 매년 오르는 추세입니다. 일요일주 전체 평균 가스 가격은 갤런당 3.9달러를 기록 중이며 쿡카운티의 경우 4.27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 중서부의 미주리, 켄터키, 아이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주의 갤런당 가스 평균가는 3.3달러에서 3.48달러 선이며 이보다는 일리노이주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소득에 따라 총기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작년 통과된 전기요금 관련 주법에 따라 새로운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비영리단체와 민간 전기사업자 등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안하는 중입니다. 최종안은 검토 중이지만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가구는 연간 평균 500달러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3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노후화된 전선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면서 주요 발전시설 개선이 필수 과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모두가 지급해야 하는 고정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요금으로 나뉘는데 문제는 산불 대응과 전력망 개선 등 비용이 포함되는 고정요금입니다. 소득 연동 전기요금을 지지하는 측은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높은 고정요금을 부과하면 전기요금이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our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